오늘은 농업농촌과 함께 발전하는 내용을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도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일이 설명하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농촌은 우리 도농 복합 형태에서 도농의 서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운 건데요. 저는 특히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고 구조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 농업하는 게 아니고 첫째로는 농민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농촌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농업 균형 발전 얘기한다면 첫째 농민들에 대한 사항을 제가 공약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 발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농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시정 4기 22년도에 그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광역시로서는 최초입니다.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농업인 농민 수당을 지원했는데 이건 광역시로서 최초라고 보실 일이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그런 농민 수당이에요. 다른 시도는 다 시군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의 농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에서도 광역시이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개 한 6천 명 정도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계속 지급을 해드려야 농업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 중에서 청년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연세로 볼 때 농민 여러분들이라고 하시지만 대개 70, 80이 가까우시는 이 고령화를 대비했을 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지 않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맡은 이후로는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로컬 푸드에 납품을 한다면 로컬 푸드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스마트팜을 지원해줘야 앞으로 저출산이라든가 청년 농업인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농업인이나 농민들이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 자체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농예 소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농사 이외, 6차 사업이라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예 소득원을 발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9일 날 우리 세종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해서 한우대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한우대왕 세종 축산업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제가 아마 당선이 된다면 가을쯤에 한국 축제 즈음에 한우대왕 축제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넓은 광장에서 한우 고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한우대왕 축제 페스티벌을 열어볼 것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는 그 농민들의 쌀 소비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술을 만들었어요. 이게 쌀 소주인데요. 그 쌀 소주에 농협에서 만든 쌀 소주 미술 시간입니다. 쌀미자에 술술자 미술 시간이라고 하는 술인데 그 술 도수가 23도예요. 그것은 그 수매가 23만 원을 받기 위한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한우대왕을 페스티벌 할 때 소주가 필요하다면 농민들의 쌀 소비를 위해서 그 미술 시간과 한우대왕을
결합하는 그런 한우대양 축제를 열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에 타진을 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걸 부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양봉이 벌이 줄어든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새롭게 트렌드가 도시 양봉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도시 건물의 옥상 같은 데서 양봉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원 도시하고도 또 이 맞닿아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밀원 밭을 만들어서 그 밀원으로 하여금 양봉을 하고, 그 양봉이 짜투리 땅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하는 도시 옥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서 도시 양봉장도 브랜드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기반인데 이게 농업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그 가구를 위한 순회 수거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분들 또 싱싱장터의 10개년 장기계획,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이에요. 우리 농촌 마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조성 확대하고요. 농촌 빈집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또한 농촌 빈집이 우리 세종시에 한 600~700가구가 되는데, 제도적으로 제가 시장 재임 중에 그 대통령과 시도지사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어요.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도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도대체 농촌 빈집이 빈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농촌의 공익과 공공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 빈집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권보다는 공공성을 해친다라는 차원에서도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좀 일부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법이 허용한다면 농촌 빈집세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벌금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빈집을 없애줘야 농촌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거기에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밭이라든가 마을 정원이라든가 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을 텐데, 개인 소유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빈집을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그렇게 방치하는 게 그 공공성의 이익에 맞는가, 공익에 맞는가라는 점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농촌 빈집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의 휴양마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1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효도 헤비타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훈 분야, 그리고 우리 어르신 복지 대책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농업에 대한 것은 농업, 농촌에 관한 사항들을 공약으로 정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결국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이익을, 인간들의 삶을 해쳐가면서 환경이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활 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라는 공약의 첫 번째로 세동보 정상 가동을 통한 친수 공간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차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세정보 운영을 통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수량도 조절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월화리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월화리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왔다. 그런데 소방차가 물을 쓰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방용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불이 번져나가는데 이것 좀 대책을
또 시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현지 사정이 지금 물이 없다고 하니 이 물을 빨리 소방염수를 공급을 받아서 물을 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방차가 가서 물을 길어와서 하려는데 우리가 그 지수원이죠. 그것이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대로 새 소방 헬기를 동원하자 해가지고 소방 헬기가 2대가 동원이 돼서 소방 헬기로 물을 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세종보 지킴이 운동을 할 때 그때 소방본부장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굉장히 생생히 나요. 화재가 났을 때 이 소방 용수를 길어와야 되는데 그 길어오는 게 세종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세종보여야 되는데 물을 기를 수가 없다. 왜?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 물 바가지 밖에서를 던져서 하려면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보를 활용을 못해서 고복조수지를 쓰거나 아니면 저 멀리 대청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급한 화재가 났을 때 세종보가 물이 없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발표를 그때 했어요.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디서 길어오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멀리서 길어오는 것 같아요. 대청댐에서 길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고복조수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방 헬기가 세종시에는 없기 때문에 청주와 대전 소방 헬기를 활용하다 보니 청주와 대전의 소방 헬기가 익숙한 데가 그곳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보 문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얘기하는데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에 관한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수생식물 또는 모래톱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그 물을 세종보에서 길어와서 될 것을 다른 데서 길어올 적에 어떤 문제가 있냐. 길어오는 과정에서 물 유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세종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누차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세종보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강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강수목원 문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금강수목원은 충남도 도유지라는 건 다 아실 테고 그 도유지를 지금 민간한테 매각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는데 이거는 제가 충남도지사하고 저하고 이거는 매각하지 말고 국가가 이 금강수목원을 사달라. 그 국가에서 써서 공익성을 해달라.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제가 찾아갔고 그때 국정기획위원 중에 하나가 박수현 지금 충남도지사 후보입니다. 박수현 의원도 만나서 금강수목원만큼만은 매각을 하지 말고 국공립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산림청이나 행복청에서 이걸 국가 소유로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입할 의사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수현 의원이든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금강수목원 문제는 최대한 국공립으로 쓸 수 있어서 공익 목적의 치유공원으로 만든다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 다음 순서가 뭐 민간한테 매각하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민간 매각보다는 국견위로 하는 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도와 세종시가 이건 의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 소유할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어떤 방침에 대해서 사유주로 민간이 매각하는 걸 찬성하느냐 지지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우리들의 원칙은 민간 매각 이전에 국가가 이거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공공 있는 정원으로 쓰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과 내3축의 생태축 연결이라든가 라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조그만 생활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세종시를 건강도시로 만들겠다라는 WTO의 건강도시 기준에 맞춰서 세종시를 살기 좋은 도시의 건강도시로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 구축인데요. 요 공약을 저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회용품 용기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해도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그릇을 갖고 수거해 가고 이렇게 다회용기를 썼는데 요즘 거의 일회용기를 쓰고 있어요. 일회용기를 쓰다 보니 그 일회용기의 비용도 비용이고 쓰레기 처리도 문제고 또 그것이 위생적으로 좋은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용기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다회용기를 써야 된다는 우리 기후에너지부의 방침, 국가적 방침도 있고 저도 이제까지 그걸 쭉 지속해 왔습니다만 우리 음식점의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즉 식기세척을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회용기를 식기세척하는 사업을 그런 기업을 뭐라 그럴까요? 설거지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다회용기 식기세척 사업을 어떤 사람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시설 지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운영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사회에 식기세척기가 일회용이 아니고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고 봅니다. 우선 업소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위생이나 환경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식기세척 사업을 저희 주요한 공약으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집화 시설 개선 방안인데 이건 클린넷입니다. 클린넷은 제가 한솔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 사실 어떤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LH에서 애초에 공사 시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도시가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클린넷 문제를 수거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신속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도 이제는 친환경 재질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가 갈수록 큰 화두인데 저는 이응 패스 사업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바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응 패스 사업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로수길에 도시 속 작은 숲마을 그리고 에너지 자립 아리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에너지를 자립하고 그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規模로서 탄소 중립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약속으로는 우리 보훈과 어르신에 대한 예우 또는 약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만드신 어르신이 예우받고 약자가 존중받는 품격 있는 세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공약으로 이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노인들 또는 보훈 대상자들의 애국적 기여가 존중받는 문화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그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이 있는데요. 어느 일부 시도에서는 이것이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보훈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의장대 같이 장례선양단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또 같이 운고도 해드리고 하는 건데 이걸 개인에 맡겨버리면 사실 운구 인력도 마땅치 않고 국가보훈 외국자에 대한 우리가 예우가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즉시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보훈자에 대해서는 그런 장례 절차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의 이용료라든가 또는 세종문화예술회라든가 라는 것에 있어서 국가보훈자들은 감면 내지는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자원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도 이분들 좀 더 우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을 향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 우리 동방예의지구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경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공공 지하철이나 공공버스에
경로 우대석에 있는 나라가 5개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에 경로 우대석에 있는 걸 보고 좀 놀래고 감동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저희를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경로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장된 토문화운동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문화를 세종시에서부터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어버이날 행사도 더 크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께서 옛날에 사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제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또 교훈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로당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조성을 해서 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자동으로 또는 그 AI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벌이겠고요. 농촌 효도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걸 제가 한번 처음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그제 어느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에 가면 도시의 자녀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는데, 농촌의 부모님들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삽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오긴 하는데 집이 불편하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그리고 춥고 덥고 하니까 요즘 손녀애들이 거기 오래 머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잠깐 찾아와서는 금방 인사만 드리고 가고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시는 집을 좀 편리하게 가꿔드리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게 가꾸어드리는 사업을 효도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자녀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없고 또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을과 그리고 우리 시와 그리고 뜻있는 헤비타트 사업체들과 함께해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집을 좀 개량해 드리겠다든가 다시 짓겠다고 준다면, 물론 자녀도 부담하고 사회적 공동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주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서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쾌적한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효도 차원에서 이거를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주거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자식들도 자주 내려올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주택연금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노후까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추진해 보기로 하고 시범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충남대병원이 상급병원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급병원으로 추진을 해 두어야 나중에 행정수도와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확대시키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쌓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요. 저는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대상이 있다면 장애인이라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성한, 사지가 멀쩡한 일반 정상인들도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또 행정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그리고 그분들의 이동권, 제가 누리콜도 전국 최고의 그 누리콜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이동권도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업체에 대해서 공공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시장 개방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건 장애인 그때 그 협회에서 저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세종 장애인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이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되게 장애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또는 혜택을 일관성 있게 말하자면 보살펴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 고독사 예방 돌봄성이 있는데요. 고독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직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에 처음으로 제가 외로운 전담관 제도를 두어서 공무원들의 외로운 전담관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아니 갑질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또는 저소득층 내지는 그늘진 소외계층까지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저소득층 소외 시민들한테 심리상담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생활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정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